Recording in progress. 자, 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예비 모임을 한번 가졌었고, 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가 수트라 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었는데, 음, 생각보다 내용이 어렵죠. 그리고 이제 부하시한 내용까지 하게 되면, 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 하면, 사실은 이 개송에 대한 설명도 설명이지만, 이 학파이기 때문에 이제 타 학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요가 말고 뭐 다른 이제 이론론 철학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타 학파들을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 타 학파들과의 이제 관계성에서 이 내용이 점점 이제 철학적인 어떤 이 토대를 갖춰 가면서 내용이 이제 점점 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건데 주석이니까 근데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논리성 이제 타당성 이런 걸 이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내용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것이 있었어요. 그래도 요가 1장하고 지금 이제 읽어볼 2장은 어떤 이제 어, 요가 철학을 이해하는 어떤 필수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고 1장과 2장은 저는 요가를 뭐 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어,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긴 봤었는데, 다시 보면, 예, 2장의 첫 번째 개송은, 그죠? 이 끄리아 요가라고 하는, 요가에 이제 세 가지 수행 체계가 있다고 했죠? 어, 니로다 요가, 끄리아 요가, 아시탄가 요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끄리아 요가는 2장의 첫 번째,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참고로 아시탄가 요가, 세 번째, 본격적인 그 요가 체계, 수행 체계에 대한 설명은 2장의 중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2장 1번 계속 보시면, 따빠하 서디아예 시와라 프라 니다나니 끄리아 요가하 해서 고행, 자기학습, 신에 대한 헌신이 행위 요가이다. 그렇죠? 따빠하 고행, 스와디아야 자기학습, 이슈아라 프라니다나 신에 대한 헌신이 끄리아 요가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밑에 보면 이제 고행을 행하지 않는 자의 요가는 완성될 수 없다. 예, 고행. 그죠? 고행을 행하지 않는 자의 요가는 완성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경험으로 알고 있다시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어, 뭐 인생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어렵죠. 뭘 하려 그러면, 이루어내려 그러면 어렵죠. 그러니까 쉬운 게 없죠. 쉬운 게. 돈을 뭐 공짜로 벌어들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뭐 누구는 투자를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돈이 돈을 벌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전 잘 모르겠고 일한 대가로 돈을 받으려고 하면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돈이 돈을 버는 것처럼
수영에서 그런 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가속도가 붙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수행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힘든 것이다. 애써야 되는 것이다. 예, 그런 이제 것이고요. 시작도 없는 업과 번뇌와 훈습을 구별할 수 없고, 나타난 대상의 집합인 불순물은 고행 없이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여 고행에 대한 언급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해온 거예요. 어딘가에서. 네, 이 요가 바샤를 작성할 당시에 네, 어떤 이런 이제 내용, 문장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인용해 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업이라는 말도 있고요. 업, 번뇌, 훈습 이런 말이 있는데 업, 번뇌, 훈습은 요가뿐만 아니라 인도 사상을 이해하는데 꽤 중요한 그런 이제 개념들인데 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업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업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업 번뇌는 번뇌는 문득문득 우리에게 떠오르는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에요. 네, 번뇌. 그다음에 훈습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없는데도 일어난 영향력을 일으키는 어떤 어,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어떤 기억 같은 것들은 이제 대상은 없고 이게 기억만 남아 있는데도 그 대상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겪었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가장 강한 이제 훈수 중에 가장 강력한 거는 트라우마 같은 거이죠. 트라우마. 네, 트라우마라고 우리가 요즘 말로 부르는 그런 것들도 훈습이에요. 훈습. 근데 훈습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훈습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어, 어떻게 하면 이제 잦아드느냐? 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 마음에서 이러한 업과 번뇌와 훈습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고행을 통해서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그리고 이러한 억압되지 않은 마음의 청정을 이를 통해 수련해, 그러니까 고행을 통해 수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 자기 학습은 성스러운 음절 등 마음의 정화 수단들의 음송 혹은 해탈에 대한 성전의 공부이다. 예. 자기 학습, 스와디아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성스러운 음절 등 마음의 정화 수단의 음송 혹은 해탈에 대한 성전의 공부. 말하자면 지금 우리도 자기학습을 하는 거죠. 스와디아야. 어, 자기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만약에 자기학습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길을. 일전에 제가 뭐 이런 얘기 몇 번 해드린 적 있지만 오히려 요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더 요가를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가 강사를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요가를 하게 되면 요가를 그냥 이렇게 내 수행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뭐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요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요가를 이제 남한테 이렇게 자격증 같은 걸 뭐 따서 남을 가르치고 이런 게 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나중 되면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주가 되고 예, 시간을 거기에 이제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정작 나는 수련을 못하고 나는 이제 입으로만 요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계속 지내다 보면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럴 때 그런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계속 지속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네. 어, 언제 어느 상황이라도 요가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요가를 가리키면서도 요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꼭 몸으로 뭔가 동작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요가를 가리키면서도 요가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내가 어, 빠져들 수도 있어요. 어떤 집중 상황에서, 집중 단계로. 그런 것들은 이 음속,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챈팅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좀, 슬슬 이제 유행이 되려고도 하는 것 같던데, 어, 챈팅이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이건 아셔야 돼요. 챈팅이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챈팅 저 챈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성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공부. 그러니까 경전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고 챈팅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챈팅은 챈팅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아주 짧은 거. 그러니까 한 음절이나 아니면 한 다섯 음절, 한 문장 정도가 되는 아주 짧은 것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긴 것은 한 15분 이내에, 1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 네. 5분에서 1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해놓고 이거를 계속 어, 동일한 시간에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 뭐 아침 저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챈팅. 이 채팅도 하고 저 채팅도 하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이런 거를 기웃기웃 할 필요가 없어요. 기웃기웃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채팅을 하는 게 제가 뭐 알아보진 않아서 요즘 애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채팅하는 것은 이렇게 짧은 것과 긴 것, 예,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자, 그 정도. 예, 요 짧은 것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 요런 게 스와디아야 자기학습이다. 교수님, 챈팅이 만트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만트라를 또 한 가지만 정해서 그 만트라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만트라 저 만트라 할 필요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를 정해서 그 만트라를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맞는 만트라가 뭔지 이런 거를 뭐 생년월일이랑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뭐 한다 하더라고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만약에 여러 가지가 있다면 내가 읽어보고 내가 그 음이나 이런 것을 예, 좀 나한테 이렇게 어, 맞는 것들이 자기가 알 거예요. 예,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읽어보고 아 나는 요 발음이 나고 요 만드라가 좋다 라고 하면 그 만드라를 선택해서 하면 돼요. 자기 스스로가. 네, 남이 뭐 니는 뭐
무슨 상이, 무슨 월에 태어났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저는 좀 의미 없다고 봐요. 좀 그런 거는 약간 상술 같이 생각이 좀 되는 것 같고, 물론, 물론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도 또 점성술이 있어요. 점성술. 인도 점성술이 있고, 저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인도 점성술도 뭐, 이렇게 경전 정도 수준으로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방대하고 체계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뭐 어, 태어난 월이 어떻고 그래서 그 월에 맞는 뭐 만트라는 이건데 이렇게 뭐 그 만트라를 부여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네. 여튼 자기가 선택해서 여러 가지 요즘 뭐 만뜨라 좀만 쳐보면 금방 나오니까 만뜨라라는 건 사실은 그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만뜨라 자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베다에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베다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나한테 좀 맞는 것들 이렇게 읊조리는 건데, 네, 하여튼 자기 학습. 그 다음에 신에 대한 헌신은 모든 행위에 대해 최고의 스승께 헌납하거나 그 과보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 어떤, 이게, 그러니까 그 기브 앤 테이크랄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복을 받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주고받는 거래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수행은. 요가의 수행이란 거는 어떤 주고받는 거래 같은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려야지 되고, 그런 생각을 버렸을 때 내가 내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남이 절대로. 어, 지난 주말에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거기 강의 들은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 이야기를 좀 할 시간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게 혹시 꾼달리니가 각성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뭐 꾼달리니가 각성됐다라고 농담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봤는데, 예, 글쎄 이제 그 꾼달리니라는 게 각성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 뭐 누군가가 그렇게 각성이 돼 있다고 한들,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한테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이 자기가 뭐 그게 각성돼 있고 뭐 전생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 네 잘났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꿈달리가 각성됐다고 해서 나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 꿈달리니가 각성된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래, 너도 내 꿈달리니를 좀 나눠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든 없든 그런 게 나한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같은 취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에 대한 헌신. 신에 대한 헌신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말, 즉슨 나는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챙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요가의 수행이라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이 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행, 자기학습, 신에 대한 헌신, 네, 이런 내용이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개송을 보면 2번 개송 어, 자, 사마디, 바바나, 아르타하. 네, 사마디, 바바나, 아르타하. 클레샤, 따누, 까라나, 아르타슈자. 네, 자, 사마디, 바바나, 아르타하. 클레샤, 따누, 까라나, 아르타슈자. 네, 이렇게 해요. 네, 사마디 하면 삼매입니다. 삼매. 아, 그리고 어, 4월 30일부터였나? 4월 30일이 수요일이죠, 그죠? 네. 수요일 낮 2시에 4월, 그러니까 4월 30일부터 그 대화나가리 그 무료 강좌가 있어요. 제가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 우리 톡방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좀 시간 되시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료로 지금 하니까 그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안 되셔도 일단은 신청하시고 녹화해서 또 제공해드리면 되니까. 그죠? 채팅이 많더라. 예. 자, 그렇게 좀 하시고 자, 사마디는 삼매라는 거죠. 브아바나 아르타. 여기 이제 아르타라는 말은 아르타. 이거는 들어본 말이실 텐데 뭐냐면 부처님이 태자 시절 이름이 뭐예요? 시타르타잖아요. 시타르타. 예. 아르타예요. 그러니까 시타 아르타예요. 이름이 시타 아르타. 시타 아르타. 이때 아르타는 시타 아르타 할 때 아르타는 제 생각에 그 이름은 아르타는 이 재물이라는 뜻일 겁니다. 재물. 네. 시타는 얻은 성취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타 아르타라고 하면 뭐예요? 이름이 재물을 얻은 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이름 같은 거예요. 맞죠? 네. 요즘 이제 좀 요즘 시대에서 얘기를 해보면 어 건희라는 건희라는 이름이 좀 이런 이름 같아요. 이 이건희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그러니까 시타르타 같은 이름인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아르타는 뭐냐면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뭐뭐를 위하여 아르타. 그러니까 사마디 바바나 아르타하 이게 바바나 일으킨다 이런 뜻인데 산매를 일으키기 위하여 그치? 산매를 일으키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아르타하 나오죠. 클레샤타누 까라나 아르타하 번뇌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번뇌 약화의 수단을 위하여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번뇌를 약화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산매를 일으키고 번뇌를 약화시키고 그죠? 네. 요게 어,
끄리아 요가의 목적이 되는 거죠. 끄리아 요가의 목적. 끄리아 요가를 하는 이유는 산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번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실로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 그것 행위 요가는 산매를 일으키고 번뇌들을 약화시킨다. 네,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요거는 지금 김미애 선생님 한번 읽어 보실래요? 두 개. 명상의 불로 인해 약화된 번뇌들을 타버린 씨앗과 같이 결실을 맺지 않은 상태로 만들 것이다. 그것들의 약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번뇌들과 접촉하지 않고 오직 부티의 사뜨바와 부르샤의 차이에 대한 인지로 축소된 지식은 정계의 영향력이 종결되어 환무를 위해서 조력할 것이다. 네. 어, 이 보면 명상의 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그 다음에 타버린 씨앗과 같이 이런 이제 표현이 전형적인 이 번뇌에 대한 번뇌나 이런 이제 업에 대한 그런 설명 방식인데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 이제 그런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매 행동을 할 때마다 업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그 업이 쌓여가지고 그죠? 네. 그 업에 의해서 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 부처님 예, 한 30세 정도 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한 80세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도 한 50년 정도를 사셨단 말이에요. 50년. 그러면 그 부처님은 업이 없었냐? 업이 안 쌓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50년 동안 부처님도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웃고 울고.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업이 안 쌓이느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해탈을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할 때 지금 이런 타버린 씨앗 같은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보살, 이제 보살이라고 하면 보디사트와, 보디사트와 이렇게 되거든요. 네. 보디사트와는, 보디는 깨달은, 그렇지, 깨달은. 사트와는 중생이라 치, 중생. 유정 또는 뭐 이런 건데, 네. 깨달은 중생이 보디사트와, 즉 우리가 말하는 보살은 보디사트와를 음역을 한 건데 보살이 보디사트와 깨달은 중생이에요. 중생 중에 깨달은 자를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보살의 10가지 단계, 10가지 단계. 그래서 십지라고 해요. 십지. 10가지 단계가 있는데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데 이 10단계 레벨 10 레벨 10이 되면 레벨 10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 레벨 9까지는 아직 덜 익어서 뭔가 행위를 하고 나면 업이 생기고 그 업이 조건이 돼서 다시 윤회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10단계 레벨 10 만렙이 되면 만렙이 되면 행동을 한다고 해서 업이 발생은 하는데 그 업이 뭐냐면 마치 타버린 씨앗처럼 또는 쭉정이처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업은 발생하는 거야. 업은 발생하지만 그 발생한 업에
업이 발생할 때 어떤 의도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여기다 투영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업이 말하자면 쭉정이처럼 또는 타버린 씨앗처럼, 예, 그런 업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10단계 보살은. 그럼 뭐예요? 쭉정이나 타버린 씨앗은 심어도 다시 나지를 않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예. 부처님도 업이 발생해요. 왜냐? 업은 행동, 모든 것이 다 업이니까. 행위 자체가 업이니까. 만약에 부처님은 거기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되면 부처님은 약간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그죠? 업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전체를 좀 거스르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도 업이 발생한다. 네. 다만, 그 업에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타버린 씨앗이나 쭉정이처럼 그런 업이 발생하고, 그런 업은 네, 과보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명상이란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명상이 업을 약화시켜. 그래서 결실을 맺지 않는 상태로 만든다. 과보를 낳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 명상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명상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 명상을 한다는 게 이거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뭔가를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명상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뭐 모아놓고 명상을 시킨다고 어, 이렇게 앉혀놓고, 자, 눈 감고 뭐 30분 동안 뭐 계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앉혀놓는다고 그게 명상이 아니야.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시키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방치? 이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뭐 멍 때리기 같은 건가? 그걸 명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 명상이 되려고 그러면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고 할 수 있는 거는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렇죠? 생각. 이 생각을 이 어떤 대상에다가 집중시키는 게 명상인데, 쉽게 말하면 그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근데 대상은 이게 물리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좀 정신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게 있고 비가시적인 게 있는 거야. 어떤 걸 선택해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물리적인 것을 대상으로 삼는 게 더 쉽겠죠. 정신적인 것을 대상으로 삼으려면 그런 것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단련해서 개발해 놓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어, 이 해야 되는데 대상을 삼아야 되는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호흡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호흡.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호흡만큼 어, 일정하고, 그죠? 네. 계속해서
나한테 자극을 줄 수 있고 하는 것이 없어. 호흡만 한 것이 없어. 평상시에는 호흡이 뭐 하는지도 잘 인식이 안 되지만, 그죠?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면 호흡이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호흡을 대상으로 삼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이 우리 일장에서 그런 거 봤었죠? 우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그다음에 길이, 그다음에 횟수, 그죠? 그런 것에 집중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시키는 게 명상이에요. 물론 그러면 꼭 호흡만 해야 되냐?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명상이란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걸 하다 보면 불쑥불쑥 이 나한테서 일어나는 것들이 생겨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명상이 대상의 집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불쑥불쑥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약간 번뇌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번뇌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런 기억이 내가 떠오르는구나. 그 저기가 있었죠. 어, 포르샤는 왜 보는 자였잖아요. 그죠? 그 본성이 보는 것이었잖아요. 보는 것. 그리고 이 보는 것하고 이 관찰은 다른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관찰은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의도나 목적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붓띠가 하는 거예요. 붓띠가. 이거는 포르샤가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명상을 할 때 불쑥불쑥 일어나는 어떤 기억 같은 것들, 번뇌, 네. 네, 덩어리들, 이런 것들을 그냥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붓띠로서 관찰을 해가지고 그 기억이 생겨났을 때 당시로 되돌아가서 감정을 다시 일으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뽀르샤 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뽀르샤 된다기보다 원래 뽀르샤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보는 자로서의 뽀르샤의 본성을 되찾는 연습을 하는 건 거예요. 네. 명상이란 것은. 요게 돼야지 명상인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지. 대상을 가지고 거기에다 집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들을 바라보죠. 이런 것들이 명상이다. 그러니까 내 수련의 모든 요소에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사나를 하던, 내가 호흡을 하던, 뭘 하던 간에 내 수련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요소들을 갖추는데 어쩌면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내 수련을, 뭐, 1년에 내 수련 리스트에서 이거 좀 빼기도 해야 돼. 그건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 무조건 하고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뭐, 글쎄, 뭐, 하여튼 뭐가 있다고 한다면, 네, 뭔가 내가 하는 어떤 1년에 뭐, 수련이 있다고 한다면, 네,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없앨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저게 뭔가 싶을 정도로 뭐 수련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이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 훌륭한 수련이고요. 사실 이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걸 하고 있지만
남들은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어쩐지 전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뭐 아사나나 뭐 호흡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뭐 있거나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 뭘 하고 있구나 라는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인 거고요. 그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있으면 그건 훌륭한 그 나름대로의 수련인 거예요. 요가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요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붙일 수가 안 되고 이런 것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서 본인들의 어떤 어, 요가 수련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어, 그것들의 번뇌 약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번뇌들과 접촉하지 않고 오직 예, 이거는 이제 좀 훨씬 나중에 이제 단계에 도달했을 때 얘기예요. 아, 이거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환몰의 과정에서 왔을 때 붓디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어, 수많은 대상 중에 하나만 남고 나머지 다 없어지는데 그 하나 나머지 대상도 없애면 그러니까 액가그라를 통해서 대상 하나만 남겨놓고 그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다가 그 삼매죠. 유상삼매. 그 나머지 대상도 하나마저도 없애면 니로다잖아요. 니로다. 네. 없애면 그러면 무상삼매가 되죠. 아상프라기아타 사마디 무상삼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객관 세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객관 세계가. 그 객관 세계가 다 없어지면 어, 도구도 다 없어지는 거죠. 오직은 오작근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마나스는 이거는 제가 그런 어디 내용을 확인을 해본 적은 없는데 글쎄 상키아에 그런 거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마나스는 원래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나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고유의 어, 뜰이 군화가 없다. 마나스. 네. 그러니까 오유오대 그러니까 지수 화풍공 색성향 미촉 고유의 뜰이구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오직은 오짝금도 고유의 뜰이구나가 있는 건데 그 조합이 있는 건데 마나스는 그게 없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예,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마나스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마나스는 그런 있고 없고의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 이건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는. 그죠?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그 마이너스라는 그릇에 담기는 대상의 뜨리구나를 예, 따라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어떤 고유의 뭔가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하는 이거에서 마이너스는 좀 예외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도 있어야지 뭐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오유오대 그다음에 오직은 오작근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데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말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아함가라.
자기 인식이란 게 이제 남게 되는데, 자기 인식은 객관 세계가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예, 나라는 주관적인 그 자기 인식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이제 붓띠만 남게 되는 거예요. 붓띠. 예, 붓띠만 남게 되는데 이때 붓띠만 남았다라는 것은 어, 아직 이 잠재 세력, 영향력은 남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즉 내가 어, 인식한다. 내가 지각한다, 내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어떤 지각력 같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예요. 잠재 세력들이 있는 거지. 네. 대상은 없어졌지만, 네. 아직도 그 대상이 가지고 있던 잠재 세력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서 작용해야 될 것이 식별지라고 하는 건데, 그죠? 쉽게 말하면, 내가 푸르샤가 아니었구나. 나는 푸르샤를 비추는 거울이었을 뿐이구나. 예, 이런 것들을 식별지라고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푸르샤가 아니라 나는 거울이었구나. 예, 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붓디의 사테와와 푸르샤의 차이에 대한 인지로 축소된 지식.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은, 축소된 지식은 뭐예요? 관찰 결과, 관찰 결과로 형성되어 있던 어떤 아르마리, 이런 거죠. 그래서, 어, 그냥 거울이 되면서, 부띠가 거울로 되면서, 이 지식이 아주 축소되었고, 이 거울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예, 영향력이 사라질 때, 잠재력이 없어질 때, 요때는, 이거는 이제 이 잠재력은, 어, 일어나려고 하는 잠재력이라고 해요.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왜 뭔가 대상을 보면 어 하여튼 뭔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란 것은 내가 접하게 되면 뭔가가 생기는 거야. 나한테 뭔가가 일어나는 거야. 저걸 어 갖고 싶다, 뭐 아니면 저걸 피하고 싶다, 이런 저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잠재력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이걸 억제하는 잠재력 같은 것들이 생긴다 했어. 그래서 이 억제하는 잠재력으로 일어나는 잠재력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이 억제하는 잠재력도 없어지면, 그러면 이 영향력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 잠깐만요. 프라크리티로 이제 환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금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으로 지금 그 어, 이원론, 상케 이원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전변설, 그것이 이렇게 환몰되는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 한 문장으로.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어, 쉽게 쉽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조금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라서 이게 뭐 나한테 정말 뭐 생명으로 와닿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하고 공부를 이제 한 서너 달 했었으니까, 그죠? 이제 저한테 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좀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좀, 그, 바닷가 가서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주워드는 것처럼, 이게 다 빠져나가고 결론적으로 보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손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은 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아마 이제 주워들으신 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생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아까 얘기했던 공부인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이제, 지평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 네.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3. 2.3을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클레샤 번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번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네, 여기는 보시면, 아비디아, 아스미타, 라가, 드웨샤, 아비, 니베샤하. 그러니까, 아비디아, 무지, 아스미타, 자의식, 라가, 탐욕, 드웨샤, 혐오, 아비, 니베샤, 애착. 무지, 자의식, 탐욕, 혐오, 애착. 네, 요게 클레샤하, 번뇌들이다. 번뇌란 게 뭐냐? 번뇌는 무지, 자의식, 탐욕, 혐오, 애착 이런 것들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제가 저도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매일 이제 활터를 가거든요. 낮에 활터 가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활을 쏘고 와요. 그러면 이제 활터를 가면 이게 그러니까 요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랄까 내가 내 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게 그 내 에너지를 이렇게 가동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에너지를 가동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 환경이 사실 좀 많이 영향을 미치긴 해요. 예. 주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내가 받는 거예요. 사실 그걸 받으면 안 되는데, 받으면 안 되는데,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걸 영향을 받아. 그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좋은 영향으로 같이 좋은 수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도 거기에 영향이 동화돼서, 나도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거에 좌우지될 필요는 없는데, 그죠? 예. 내가 다 만들어낸 건데. 그러니까 혐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혐오. 애착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따라서 내가 좌우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번뇌인 거예요, 번뇌. 결국에. 예. 오늘 낮에 갔는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또 가고 나니까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또 공부가 또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참, 나 아직도 멀었다. 네, 그 생각이 드는데. 여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요거는 정슬기 선생님이 한번 요 2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번뇌들이라는 것은 5가지 잘못된 지식이라는 의미이다. 활동하고 있는 그것들은 군화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전변에 머무르게 하며 인과의 흐름을 높이고 서로 촉진하는 체계가 되게 하여 업의 과보를 바깥으로 끄집어낸다. 네. 그러니까 뭔가 어 윗바리아야예요. 윗바리아야. 네. 윗바리아야는 우리가 처음에 1장을 공부할 때 나왔던 5가지 마음의 작용. 그죠? 프라마나, 바른 인식, 윗바리아야, 그릇된 인식. 그죠? 그 다음에 윗갈바, 분별, 예. 니드라, 수면, 스무르띠, 기억. 그죠? 예. 반짜부르띠. 5가지 마음의 반짜 찌따부르띠, 마음의 작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빗발야야 잘못된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지식은 번뇌는 어, 군화의 영향력을 강화한다. 네, 군화의 영향력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란 거는 사실 어떤 고유의 분화, 그러니까 고유의 분화가 없이, 삼질이 없이, 뜨리분화가 없이, 그냥 그저 담는 그릇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대상이 담기고 나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에 나도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변에 머무르게 하고, 그죠? 인과의 흐름을 높이고, 서로 촉진하는 체계가 되고, 그래서 법의 과보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과보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잖아. 과보를. 그죠? 네. 그러니까 안 될 일이. 그러면 이 반대가 돼야 되잖아, 지금. 분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전변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과의 흐름을 낮추고. 그죠? 서로 예, 촉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뭐라 해야 되나? 항진한다고 해야 되나? 서로 이렇게 방해되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업의 과보를 예, 제거해요. 그게 뭐죠? 끄리아 요가가 해야 되는 일일 거지. 예. 요가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을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하는 게 요가가 해야 될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 자의식, 탐욕, 혐오, 애착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요가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요가. 저도 어, 다시 좀 그 분을 좀 사랑해 봐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무지해서 벌어지는 것인데 제가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무지가 제가 너무 혐오가 들더라고요. 그 사람의 무지에 혐오심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 아니, 그 사람의 무지는 제가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 사람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도와줘야지. 그죠? 그렇게 마음 먹어야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2.4는, 자, 그래서, 이 아비디아, 무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이 각각을 설명을 할 건가 봐요. 자, 무제 각에 대한 설명인데, 자, 아비디아, 크셰트람, 우타레샴, 프라supta, 따누, 빗진나, 우다라남, 예, 이렇게 되거든요. 예. 어, 아비디아, 무지는, 크셰트람, 밭이다. 밭. 무지는 밭이라는 밭. 밭이란 게 뭐예요, 밭? 저도 빨리 이제 밭을 매야 되는데, 다른 집들은 다 밭을 다 맸다고 하던데, 이미. 아직 밭을 안 매가지고. 근데, 어, 최근까지 갑자기 막 춥기도 하고, 막, 뭐, 날씨도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미 막 그 마음 급해가지고 요즘 그러니까 이게 농약이랑 그런 거 파는 이제 동네 그런 데가 있거든요. 모종이랑 이런 거 왜 농사에 필요한 것들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보면 막 모종 같은 거 이런 거
모종이란 거는 이렇게 그 계란판 같은 거 있잖아요. 안으로 볼록볼록 들어간 거. 그 포트라고 하는데, 그 포트에다가 이제 배양토를 집어넣고 씨를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온상에서 키우면 이제 싹이 돋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씨앗은 싸잖아요. 씨앗은 싼데, 그거를 모종으로 이제 발화를 시켜놓으면 값이 뭐 몇십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씨앗 한 봉지가 2, 3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무슨 씨앗인지 뭐 다르지만. 근데 이제 그 씨앗, 그게 이제 하나, 이제 발화가 되면 그거 한 개가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뭐 몇십 배가 몇백 배,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튀우는데, 그건 어차피 온상에서 튀우는, 그러니까 방이나 따뜻한 방이나 아니면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3월 정도 되면 이게 3월은 따뜻하거든요. 생각보다. 네, 기온도 확 오를 때도 있고 이게 추웠다가 또 그러니까 더 상대적으로 따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게 나쁜 사람들인 거지. 그때도 모종을 키워가지고 팔아. 그러면 이제 마음 급한 사람들은 그걸 또 갖다가 심고 싶어서 이제 농사의 초짜들은 이제 팔고 있으니까 그걸 막 사서 심는 거야. 그러면 3월 지나고 4월 지금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그 심어놨던 거. 다 얼어 죽었지. 다 얼어 죽었지. 그러면 또 심어야 되잖아. 또 심어야 되잖아.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좀 일찍 팔아요. 그 모종을. 모종을 일찍 좀 팔아.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저도 여기 앞에 우리 집 앞에 바로 있는데 그런 데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막 어떤 사람들 막 와서 이렇게 막 그런 거 막 사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심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다 와서 막 사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저는 아직 뭐 밭을 안 갈아놔가지고 아무 짓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밭이란 거는 내가 뭘 심으면 그게 이제 씨를 뿌리면 상추 씨를 뿌리면 뭐 상추가 나고 콩을 뿌리면 뭐 콩이 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밭이라는 거야, 우지는. 뭐가? 나머지, 웃다레 샴, 이 나머지들의, 그러니까 자의식, 탐욕, 혐오, 애착,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밭인 거야, 우지는. 뭘 모르니까 자의식도 생기는 거고요. 탐욕도 생기는 거고, 혐오도 생기고, 애착도 생기는 거. 뭘 잘 몰라서. 어, 그래서, 어, 보면, 프라숲다는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따누는 약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윗진나는 차단되어 있거나 차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다라나는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면 씨앗 이게 잠들어 있다, 약화되어 있다, 차단되어 있다,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씨앗이 활성화되는 건 뭐예요? 싹이 올라온 거지, 싹이. 그죠? 네. 차단되어 있는 거는 뒤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네. 약화되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이런 것들. 그죠? 아직 심지 않았거나 그죠? 심었는데 아직 싹이 돋아나지 않았거나, 그죠? 네, 이런 것들이 그래요. 자, 그래서
밑에 설명이 나와요. 자, 요것은 일단 요 앞에 줄 박재 선생님이 한번 잠깐만. 이렇게 길어. 네, 한번 읽어보세요. 박재 선생님 쭉쭉 읽어보세요. 여기서 무지는 여기서. 여기서 무지는 자의식으로 시작하는 잠들어 있거나 약화되어 있거나 차단되어 있거나 활성화되어 있는 나머지 네 가지 분별들의 출생지인 바치다. 그 중에서 잠들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오직 세력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들이 종자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그것의 깨어남은 감각의 대상을 마주하게 되어 생기는 것이다. 명상과 같은 것을 통하여 타버린 번뇌의 종자를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그 대상과 마주하게 되더라도 다시 생기지 않는다. 어떻게 타버린 종자의 발화가 이루어지겠는가? 때문에 번뇌가 사라진 현명한 자는 마지막 신체를 가진 자라고 말한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다섯 번째 번뇌의 단계인 그 타버린 종자의 상태가 있다. 번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종자로서의 능력은 타버렸다라고 하여 대상과 마주함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의 깨어남은 없다 라고 잠들어 있다는 것과 타버린 종자들이 발화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한다. 네, 아, 여기까지 네,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무지는 이런 나머지 네 가지의 파츠인데, 즉 네 가지란 건 뭐예요? 자의식, 탐욕, 혐오, 애착, 그죠? 요것들의 파츠인데, 요것들의 상태가 잠들어 있거나 약화되어 있거나 차단되어 있거나 활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가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요 밭에, 요 밭에.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잠들어 있다는 게 뭐냐? 잠들어 있다. 네. 잠들어 있는 것은 네. 아직 일어나지 않고 그냥 씨앗의 형태로만 있는 거예요. 씨앗의 형태로만.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깨어났다. 깨어난 것은 뭐예요? 감각 대상을 마주한 거다. 감각 대상을 마주한 거다. 그러니까 음, 그 씨앗이 형성될 때에 어떤 비슷한 조건 같은 것들을 내가 마주하게 됐어. 그러면 이 종자가 그러면서 좀 깨어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행을 하다 보면 불쑥불쑥 떠오르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의 수행은 되게 좋은 게, 이 왜 명상을 해야 되냐면, 어, 감각 대상을 마주하지 않아도, 대상을 마주하지 않아도 내 몸 안에 나한테 잠복해 있던 이 잠들어 있는 종자, 이거를 어느 정도 깨울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감각 대상을 마주하면 이게 깨어나는 건데, 종자가. 그러면서 다시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근데 명상 수행을 통해서는 이 잠들어 있던 종자가 예, 감각 대상 없이도 깨어나기도 해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바라보는 게 가능한 약간 예방주사 같다 할까? 예.
깨어나는 것은 감각 대상을 마주하게 되면 그 비슷한 조건의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좀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상 같은 것을 통해서 타버린 종자.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깨어났을 때 내가 바라보게 되면 아 이게 이런 게 일어났구나 하면 타버린 종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말하자면 이게 불 같은 거야, 불. 그래서 이게 종자가 이게 깨어나려고 하다가 토치를 확 찢은 거야. 네.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있어서는 그 대상과 마주하게 되더라도 다시 생기지 않는다. 그렇겠죠. 이미 이제 타버렸으니까. 이제는 나중에 그 감각 대상을 마주해도 다시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 부처님은 어땠을까 하면 이런 식이었겠죠. 깨달은 이후에 부처님은 그 이전과 뭐 별 다른 거 없이 삶을 50년이나 지속을 했던 거예요. 밥도 먹고 뭐 다 했던 거예요.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다 했다.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 했죠. 그래도 거기에서 뭔가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 이미 타버렸기 때문에 종잡. 네. 때문에 번뇌가 사라진 현명한 자는 마지막 신체를 가진 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한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불교나 뭐나 이렇게 다 구분 없이 인도에서 다 이게 통용되던 개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부처님이 이게 태어나자마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 해요. 7걸음.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7걸음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7걸음을 걸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거는 중국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고 본래 한 얘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생이 나한테 마지막 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신체를 가진 자는 이번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이제 이걸로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나는 이제 이걸로 끝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종자가 다 타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5번째 번뇌의 단계인 그 타버린 종자 상태가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이거였잖아요. 어, 자의식, 탐욕, 혐오, 협착 이렇게 있는데 1, 2, 3, 4, 5 타버린 종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번뇌죠. 타버린 종자도 번뇌야. 근데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번뇌가 법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있었어. 있지만 명상을 통해서 이게 토치를 다 태웠어. 타버린 종자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종자로서의 능력은 타버렸다. 라고 하여 대상과 마주함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의 깨어남은 없다. 라고 잠들어 있다는 것과 타버린 종자들이 발화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한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밑에 약화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부터는 어, 박기수 선생님이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미약화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 어때요? 예, 약화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반대되는 것에 대한 명상을 통해 손상을 입은 번뇌들이 약화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와 같이 차단되고 차단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의 본성에 의해 다시금 움직이는 것이 차단되는 것들이다. 어떻게 그러한가? 탐욕이 있을 때 분노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탐욕이 있을 때 분노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보이고 있는 탐욕이 다른 대상에는 없는 것이 아니다. 짜이트라는 한 여자를 좋아한다 라고 하여 다른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탐욕은 그 한 여자에게서 일어난 작용이지만 다른 여자들에게서는 일어나려고 하는 작용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것은 잠들어 있거나 약화되어 있거나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상에 대하여 일어난 작용이 활성화된 것이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번뇌의 대상인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차단되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약화되어 있거나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번뇌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구분한 경우에서만 차단되어 있는 것 등이 된다. 반대되는 것에 대한 명상으로 인해 번뇌가 사라지듯이 바로 그와 같이 고유한 징표라는 정신적 무지를 통해 번뇌는 드러난다. 네. 바로 이러, 예, 밑에, 네. 바로 이러한 모든 번뇌들은 무지와 구별되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거 맞아, 다 읽었죠? 다 읽었죠? 왜냐하면 무지만이 나머지 모든 것들에게서 넘쳐나기 때문이다. 무지가 가까이 불러들이는 대상에 들러붙은 번뇌들은 망상의 관념이 일어날 때 얻게 되고 사라지는 무지에 따라 사라진다. 네. 어, 자, 약화돼 있는 것을 설명하는데, 자, 약화돼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프라티팍샤 바바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거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반대되는 것에 대한 명상 이런 게 있어요. 프라티팍샤 바바나라는 반대되는 것에 대한 명상. 그러니까 어 네, 이건 나중에 나오면 얘기하고 이걸 통해서 번뇌가 손상을 입어서 좀 약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어 혐오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대되는 것에 대한 명상을 하라고 해요. 예,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저 사람을 예를 들면 내가 혐오해서 저 사람을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코지를 한다. 만약에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뭐 저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내가 싫어 저 사람이 이제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 몰래 뭘 이렇게 해서 해코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내가 누구한테 들켜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뭐였지? 그 옛날에 무슨 개그 이게 좀 너무 옛날 얘기인가? 옛날에 무슨 그런 개그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휘재가 나와가지고 어, 빠바, 빠빠바,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그래, 결심했어! 뭐 이러면서, 왜,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지? 뭐 이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뭐, 저 여자를 만나는 걸로 뭐 했을 때, 그 스토리가 뭐 한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저 사람을 안 만나는 걸로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 있죠. 그게 뭐였죠, 그게? 이름이 뭐였지, 그게?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 프라티박샤바바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 뭐라 해야 되나? 왜 자꾸 리마인딩이라는 단어만 생각이 나지? 리마인딩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될 건지. 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 짓게 되고 그거예요. 이 반대되는 명상은 사실 별거 아니야. 네. 별게 아니야. 박샤바바나. 근데 이거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거 가지고 논문 쓰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 별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네. 진짜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싫어가지고 찔러 죽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어떻게 되지? 뭘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 좀 잘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번뇌가 손상을 입어. 저 사람을 혐오하는 마음이 그러면서 좀 줄어들어. 아유, 그래. 저 사람 뭐, 참, 따지고 보면 뭐, 그 사람이 진짜 무식해서 내가, 되게 무식이 탈인 거지. 뭐, 내가 저 사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네. 그게 약화되는 거다. 차단되는 건 뭐냐면, 차단되는 거는, 어, 이게 되게 웃긴 게, 침을 놓거나 맞아보면, 침을 놓거나 맞아보면, 아픈 데가 이게 자꾸 움직여. 오늘은 여기가 아파가지고 침을 맞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침을, 거기도 뭐, 그것 때문에 침을 맞을 거 아니야. 어, 침을요, 그거 있어요. 한의원을 갔는데, 침을 맞으러, 한의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침을 맞으러 갔는데,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갔어. 어깨가 아파요. 이렇게 해서 갔어. 근데 어깨에다가 침을 놔주면 하수야. 그러니까 어깨하고 되게 먼 곳에다가 놔줘야 돼. 그러니까 어깨가 지나가는 그 경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 위가 아프다. 그럼 발 아래쪽에다가 놓는 거요. 아래쪽에 좀 놔야 돼. 네, 여기 위에도 놓을 수 있지만 아래쪽에도 놔야 돼. 만약에 이제 아래쪽이 아프다. 그럼 이 위쪽에도 좀 놔야 되는 거. 이게 좀 떨어져 있을수록 거기 이제 그 중요한 그 맥이 흐르는 그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요가에서로 얘기해 보면 수shum나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안 좋으면 이거에 연결되는 이쪽에 그 출발 지점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를 좀 자극을 해줘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어디가 안 좋아서 침을 맞으면 그 다음날 되면 딴 데가 아파. 그래서 또 침을 맞으면 또 다른 데가 아파. 자꾸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군데가 이게 사람 몸이란 게 되게 웃겨가지고 여러 군데가 아파도 한 군데만 대표로 아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런 거 없어. 이상하게 한 군데만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 한 군데 많이 아픈 데가 해소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아픈 데가 이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팠던 게 없었던 건 아닌데 계속 아팠던 건데 거기도. 근데 이쪽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고 있었던 거야. 네, 이쪽이 대표로 아팠던 거야. 여기가 해소가 되면 이제 저쪽이 아픈 거지. 아픈 거다고 느끼는 거지. 예. 그런 것처럼 이 번뇌도 이렇게 없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차단돼 있다가, 예. 하나가 해결되면 또 불쑥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끝도 없이 자꾸 나오는 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아까 이게 명상하면 그런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명상하면 번뇌가 불쑥불쑥 올라와요. 네. 어, 그러니까 계속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은 계속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대기하고 있는 거야, 대기하고. 아예 종자 상태로 있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것들은 그냥 잠들어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좀 약간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왜 그거 없는 것처럼 생각되냐면 그냥 차단돼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먼저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당황할 필요가 없고 나오면 나올 때마다 그냥 하나씩 하나씩 뭐 해주면 된다? 아, 지나갔구나. 네.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돼. 근데 이제 해보면 같은 게 여러 번 올라오기도 해요. 그 강해서 그런 거니까 계속 그냥 예, 올라올 때마다 계속 바라봐 줘야 돼요. 예. 그 설명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뭐 탐욕이 있을 때 분노를 움직이지 않는다. 뭐 여기 뭐 이 여자 비유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게 요가 수트라는 뭐 모르겠고 요가 부하샤는 이게 독자가 남성이야. 여자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문헌이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어 삼국시대 문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삼국시대 문헌을 보고 있는 거야.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도 고려시대에 작성된 문헌이잖아. 이건 우리로 치면 삼국시대 또는 통일신라 시대 때 쓴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가스트라, 요가 바샤는 우리 역사로 얘기해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내용이야. 네, 삼국시대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 남녀 평등이나 이런 거를 바라기는 좀 어렵고 그냥 그냥 분위기가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성이 독자인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여자 좋아한다고 저 여자 안 좋아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없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단지 다른 번뇌가 더 커서 지금은 안 보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차단된 거죠. 그게 차단된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활성화된 것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대상 없이도 그러니까 그런 감각 대상하고 접촉 없이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있고 감각 대상과 접촉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감각 대상과 접촉됐을 때 일어나는 것은 막기가 어려워요. 감각 대상과 이미 접촉됐기 때문에 막기가 어려워요. 네. 그것까지도 막아내야지 사실은 또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어, 많은 수양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게 되기 전에 먼저 명상을 통해서 많이 그런 걸 다 없애놔야지 되는 거예요. 어? 그 자꾸 불교 얘기해서 좀 그런데 부처님이 부처님 옛날 그 이야기 중에 부처님이 어, 한 1년에서 3년 정도 가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예, 좀 뭐라 해야 되나 잠수 탔다고 해야 될까? 예, 그런 적이 있어요. 부처님이 잠수 탄 적이 있어. 예. 그 밑에 제자들이 패가 나뉘어가지고요. 막 싸움을 한 거야. 패가 나뉘어가지고. 그래서 막 싸움을 하는데,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이 막 너무 싸우고, 막 나중에 그게 막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그 제자들을 뜯어 말린다고 말리는데도 말을 듣지를 않는 거야. 아, 저 부처님은 좀 빠져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잠수 탔어. 그냥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서 숲으로 가서 코끼리랑 한 1년 정도 이렇게 계신 적이 있었어요.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패싸움을 한 제자들한테 비난이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니네 미쳤냐? 하면서 부처님한테 뭐 돌았어?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비난을 하고 이제 막 쫓겨날 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야,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서 이제 찾으러 다닌 거야, 부처님을. 근데 찾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부처님 이제 제일 그 시봉드는 안한다 있죠. 안한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부처님 좀 제발 좀 찾아달라고 우리 이러다가 다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하고 만났다는 이제 그 비구들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저쪽 어디 뭐 숲에 가 있어. 강원도 어디 숲에 가 있어. 그래서 거기로 갔어. 거기로 가니까 이 코끼리가 이제 인기척이 나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막 그 코끼리가 화가 나면 코를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했는데 네, 부처님이 야, 뭐 너무 그러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이제 다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인간의 어떤 이런 번뇌 일어나는 강한 번뇌는 부처님도 못 말리는 거야. 살아있는 부처님도 말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인간의 분노랄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강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결론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전에.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차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지. 애초에 일어나지.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번뇌를 불식시키는 것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것의 명상으로 인해 번뇌가 사라지듯이 바로 그와 같이 고유한 징표라는 정신적 무지를 통해 번뇌는 드러난다. 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 거죠. 그러니까 고유한 징표, 정신적 무지 이건 뭐냐면 어, 이거 얘기할 때 제가 좀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는 제가 담배를 하루에 한 갑은 폈던 것 같아요. 네. 담배를 한 달에, 하루에 한 갑은 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갑은. 담배를 많이 폈는데, 이게 담배를 피다 보면, 이 담배가 땡기는 그 때가 있어. 가끔씩 요즘에 보면 이렇게 옛날 사진 같은 것들 인터넷에 좀 올라오는 거 이렇게 보면, 그 옛날에 이렇게 보면 90, 뭐, 90년대 이럴 때 보면
마로니에 공원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보면 마로니에 공원 거기 그 공중전화 박스 있는데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마로니에 공원 공중전화 박스 있는 데가 있어. 공원 입구 왼쪽에 공중전화 박스 한 일곱, 여덟 개? 한 10개 정도? 이게 쭉 있었어, 옛날에. 그럼 삐삐 같은 거 이렇게 오면 그거 확인해보고 해야 되니까 거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 근처에. 그다음 나무 밑에나 이런 데 보면 거기 약속 같은 거 하면 거기서 기다리고 하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요즘에 가끔씩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 옛날에 찍은 사진들. 근데 핸드폰들이 없으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진짜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이 앉아서. 요즘에 그런 사진을 만약에 찍으면 사실 그런데 앉아서 기다리지도 않겠지만 요즘에는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다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겠지. 그죠? 근데 이제 거의 아무도 뭘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뭐 하게 있어. 이렇게 진짜 눈에 초점이 없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옛날에 그런 때 생각해 보면 누군가 기다린 때 하면 이제 만약에 안 오면 지금 막 전화하고 뭐 문자 카톡 보내고 해가지고 뭐 어디냐 뭐 어쩌냐 이렇게 할 건데 그때는 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 누가 이제 상대방이 늦으면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배를 많이 폈지. 그래도 담배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디 따로 가서 피지는 않았던 것 같고 기다리다가 그냥 거기서 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좀 눈치 보이는 시대가 됐을 때는 조금 이렇게 어디 가서 피고 오고 했던 것 같아. 피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런 게 징표 같은 거예요. 징표. 그러니까 이 뭔가 이렇게 그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한 서너 대 연달아 이렇게 폈을 때 입안에 남는 이 꿉꿉함 뭐 이런 거는 기다림의 어떤 사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뭐랄까 이 드는 온갖 생각들 짜증도 나고 뭐 왜 이렇게 안 오냐 뭐 걱정도 좀 됐다가 그런 뒤죽박죽 그런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는 만약에 지금도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면 예, 그런 증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번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증표들이 있어.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정신적 무지 같은 거. 사실 왜 그러냐면 그 담배 향이나 맛하고 그때 들었던 마음의 그런 기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그거 서로 전혀 관계 없는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 놓은 거지.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신적 무지 때문에. 내가 이어놓은 징표 때문에. 만드는 징표 때문에. 네. 바로 이런 모든 번뇌들은 무지와 구별되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무지만이 나머지 모든 것들에서 넘쳐나기 때문이다. 무지가 가까이 불러들이는 대상에 들러붙은 번뇌들은 망상의 관념이 일어날 때 얻게 되고 사라지는 무지에 따라 사라진다. 네. 그래서 무지는 네, 나머지 모든 것의 파치다. 이런 이제 표현이 네,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도 제가 이걸 따로 뭐 준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따로 준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이제 다 봤던 걸 가지고, 옛날 했던 생각들, 그리고 지금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 또,
본인들이 한번 이렇게 제가 했던 말을 좀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해 드려보면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4월 30일 날 그부터 네 번에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그 글자 공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그 글자 공부를 좀 하고 이거 이제 대화나가리로 원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대화나가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 글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요가 1장을 부하샤는 말고 부하샤는 너무 많으니까 수트라만 수트라만 읽고 그 대화나가리를 읽고 쓰고 하는 거를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일단 글자 공부 좀 하고 한 달 동안. 그다음에는 다시 이 개송을 좀 쓰고 읽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그런 계획이니까 한번 그 관심 가져주시고 일단은 뭐 그 이후에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글자 공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지금 또 읽어야 되는데 그죠? 계속 네. 이것도 그리고 이제 한번 공부했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꾸 공부해도 이렇게 자꾸 까먹으니까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어,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오늘 내용은 또 거기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또 뭐 하셔도 되고 또 오늘 못 오신 분들 그걸로 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